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기업 류과장 유학영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잠시 후에 우리 그 싱어게인에서 네. 준우승하셨던 정홍일 씨. 제가 완전히 팬인데. 아는데. 예. 저 바깥에 계십니다. 보고 갈래요. 네, 보고 하고 싶습니다. 아까 리허설하는 거 보니까 역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박. 네. 와, 좋겠어요. 맨날 이런 공연을 직관하고. 그거 진짜 좋아요. 그거는 정말. 자, 우리 그 단골 손님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주 내내 어딜 가나 이 얘기. 장 변호사님도 여기저기 방송 가서 얘기 많이 하셨죠. 많이 했습니다. 예. 유 변호사님 그 방송 많이 안 하시니까. 네, 장 변호사님 영상 보면서 왔어요. 예.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방안.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겠다. 민주적 운영 방안 네.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거 이 정치적인 맥락들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이야기해야 될 바도 있지만 여기는 어쨌든 우리가 금요일에 법정이니까 한번 법적으로 네. 이게 어떤 쟁점이 있는지를 한번 따박따박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권고안 핵심 내용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장 변호사님. 일단 가장 경찰 내부에 반발을 사고 있는 건 경찰국의 신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무부 산하에 검찰국이 있는데 왜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두면 안 되느냐라는 취지로 반문하기도 했는데 일단 경찰국에서는 이 경찰 인사, 예산, 감찰 등의 어떤 종합적인 업무를 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경찰국의 신설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 규칙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징계위원회, 이 경찰청장 등을 비롯한 이런 이 경찰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그 권한 역시 행안부 내에서 가져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인사, 이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도 지금 이 국가경찰위원회 등 이 외부 기관에서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검증도 네. 하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소관 업무를 전부 행안부 안에서 진두지휘하겠다는 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입니다. 네. 나 처음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이렇게 나와서 행안부에서 경찰을 굉장히 지원해 줄 건가 보다 했더니 독립후생에 애쓰나 보다 이렇게. 예,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잘 지휘 통제할 수 있도록 행안부 장관의 지휘 통제를 지원하는 조직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지원이 너무 심하면 간섭이 되고 간섭이 너무 심하면 통제가 되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구나 싶었는데 법적 쟁점이 꽤 많습니다. 첫 번째는 그 검찰청 그 법무부에서 인사 정보 관리를 하겠다, 인사 검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정부조직법상 인사 관리 이런 게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직무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행안부? 법무부의 인사 관리. 근데 행안부에 갑자기 치안 등등의 경찰청을 직접 관할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직무 범위가 없다. 네. 근데 이거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과 부령 규칙을 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지휘 통제할 수 네. 있는 거냐? 이게 제일 첫 번째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거? 정부조직법 제34조인데요. 네. 행정안전부의 사무 범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치안 사무, 즉 경찰 사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민주화 이후에, 그러니까 1987년 민주화 투쟁 이후에 1990년에 정부조직법을 바꿨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전 군사 독재 시절에 경찰이 못된 짓들을 참 많이 했죠. 네. 예, 그래서 이것을 경찰을 독립시켜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정부조직법에서 행안부 사무 범위 중 치안 부분을 뺀 것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와 행안부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행안부 사무의 경찰 통제권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은 치안 사무를 행안부 장관의 사무 범위로 가져오는 것으로서 법률 위반 그리고 헌법 위반의 위헌적인 정치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반론에 대해서 황정근 그 제도 개선 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국회를 위한 시행령을 이용한 꼼수가 아니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재 정부조직법과 개별 경찰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를 행안부 내 하부 조직으로서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생각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행안부의 외청이니까 행안부의 외청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행안부 내에 두는 거는 일반적인 조직 운영 원리상 가능하다. 네. 이런 취지의 반박을 했어요. 네, 이분께서는 이제 헌법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령 등을 제정해서 소관 업무를 통할할 수 있다라는 취지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소관 업무를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에. 지금 법무부에는 왜 검찰국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경찰국 만드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대통령이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문제냐면 일단 정부조직법상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사무를 담당하는 검찰국이라는 게 법무부 산하에 들어있는 근거 법령이 이미 마련돼 있는 거죠. 그런데 류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대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 업무에는 과거 91년도 전까지는 치안사무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시민을 탄압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고 했던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치안이란 부분을 떨어낸 겁니다. 그래서 치안사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접 직할체제로 편입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고쳐야 되는 문제인 건데 이 부분을 반대로 상위법령과 상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부령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위헌적인 소지고 제가 동아일보 사설 중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입법이 아닌 행정규칙을 통해서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를 보장하는 건 3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편법 행위다. 이게 진보 보수의 이슈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국가의 헌법 기강을 그대로 가져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법적인 이게 뭐 경찰국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안 한가 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다른 토론에서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변호사들 오셨으니까 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인데 지휘규정이 행안부와 경찰청장 관계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 공무원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 요구권을 주려면 경찰공무원법 등 법 개정 이거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장관이 징계 요구할 수 있다. 근데 경찰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경찰청법 뭐 지금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뭐 법 이름이 바뀌었지만 경찰청법으로 통칭한다면 경찰청법 개정 없이 일반적으로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식약청 공무원들한테 무슨 징계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징계 요구나 인사제청권 행안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거냐.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징계권한 포함한 인사권한은 경찰청법과 경찰공무원법에 구체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네. 지금 직접적인 인사권한, 징계권한을 포함한 그런 권한은 행안부에 있는 간부, 장관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행안부나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근거는 정부조직법 제7조를 봐라. 네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청의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해서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개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중요 정책 수립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중요 정책이라고 개별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행위를 다 중요 정책이라고 하면 이 범위가 너무 커져 버려요. 그래서 이 법률 취지가 완전히 와해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아봐라 하면 인사권입니다. 인사권. 그렇죠. 그래서 경찰을 독립시키려고 1990년 12월에 정부조직법 개정할 때 행안부 장관 사무에 경찰을 뺀 거예요. 치안을 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지금 법 개정 없이 신 변호사의 말씀대로 법 개정 전혀 없이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권을 줄 수 있느냐? 안 되죠. 이렇게 되면 경찰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독립시킨 이 정부조직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위헌이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우리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
이 연합뉴스와 딱 한 번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저희들도 한번 김호철 위원장이랑 인터뷰를 해보려고 입장을 국가경찰위원회가 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경찰위원회가 소위 경찰청법에 있는 민주적 통제기관 물론 그 실질이 그러한 권한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행사하고 있느냐와 별개로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행안부의 추진 내용이 경찰과 치안에 대한 주요 정책 그렇다면 경찰청 제10조 1항에 근거해서 국가경찰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 의결해야 된다. 근데 그거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거는 경찰청법 위반이다. 이 추진 절차 자체도 위반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 경찰청이라는 기구도 이 행안부의 외청 성격을 갖고 있지만 당연하게도 지금 역할이 더 비대해질 수밖에 없고 수사 영역도 확대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외부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안전부가 되는 게 온당하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어떤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어떤 외부 전문가 그룹의 감시 통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이미 법령상 국가경찰위원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경찰위원회가 여러 주요 정책에 대해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그 부분을 내실화하자, 실질화하자. 위원장도 좀 더 좀 급을 높여서 모실 수 있도록 좀 재편을 하자. 이 부분이 저는 논의의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령도 지금 그렇게 구축이 돼 있고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어떤 휘하에 두려고 하는 거는 당연하게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 경찰과 관련해서 길들이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 경찰의 인사 행정, 네. 예산 등 계획하고 심의하는 기구가 바로 국가경찰위원회인데요. 그렇죠. 이 경찰법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 경찰법은 약칭인데 정식 명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예, 길어요. 예,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 써 있는데요. 이 뭐냐 하면 국가경찰 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만든다. 그리고 인사, 예산 등 권한을 행안부로 옮겨간다. 이것만큼 지금 경찰법에 규정하고 있는 주요 정책이 또 어디 있겠나 싶거든요. 딱 떨어지는데 예, 경찰법 10조 1항에 딱 떨어져요. 예, 그래서 경찰법 10조 1항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해라라고 하는 내용, 주요 정책. 이것이 바로 주요 정책 아니겠나. 이런 취지에서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이 주장을 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행안부 장관이 무슨 자문위원회 뚝딱 만든 자문위원회 한 달 만에 그런 안을 내오는 그 용기도 가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 그렇게 과감한 안을 회의 4번 하고 떡하니 발표할 수 있을지 굉장히 과감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불법행위라고 민주당에서는 탄핵 사유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예. 불법행위에 해당하면은 탄핵 사유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경찰위원회를 우회했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네. 예.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야 되는데 이런 안 통하면 심의 의결 안 받으면 경찰청법 위반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 국가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법령상 단순 자문기구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런 네.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이 인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장 등 후보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라고 또 권고안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미 이 인사와 관련해서도 이 경찰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거 옥상옥이다. 이거 왜 이중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 외부 통제를 사실상 차단하면서 이걸 행안부 산하로 가져가려는 거. 제가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죠. 고등학교 후배기도 하고 서울법대 후배이기도 하고 여러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고위 경찰직 임명을 하면서도 면접을 봤던 부분이 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 왜냐하면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사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과 관련한 대립각으로 상당히 국정 운영에 문제를 많이 겪었는데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경찰과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여러 민생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장기화해서 가져가는 게 맞는 방향인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그 4대 사정기관이라고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근데 국정원은 지금 1급들 전부 다 대기 발령시켜가지고 그렇죠. 실무진을 마비시켰어요. 그리고 국정원 차장, 기조국장은 검사 출신으로 넣었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임명 안 하고 한동훈 장관이 민정수석과 검찰총장 역할까지 다 1인 3역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경찰청장은 이상민 장관을 통해서 경찰청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국세청장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청문회 하지 않았죠. 청문회 하지 않고 그냥 임명했습니다. 임명했어요. 그래서 4대 사정기관을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손에 딱 잡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관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위헌의 소지, 법률 위반 그 말이 안 된다. 라는 말씀들을 쭉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법률상 이것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나 제시된 거는 이거는 법률상 다투는 거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안부 장관 탄핵 얘기를 권은희 의원이 얘기를 했죠. 했어요. 예. 예. 탄핵 사유가 됩니까?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저는 탄핵까지 가는 거는 사실상 정치적인 어떤 여건상 힘들 거라고는 보는데 예. 이 부분이 좀 상해 법령과 충돌되는 어떤 일련의 이 과정들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봐요. 이게 네네. 단순히 경찰 내부의 반발이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물론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7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전제는 정부조직법에 딱 법으로 정해놓은 소관 사무와 관련해서 통할하고 지휘하고 감시하고 이 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소관 사무가 아닌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건데 이 네. 부분이 장기화되면 탄핵 이야기가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인 부분 빼고 드라이하게 사유는 된다 안 된다. 탄핵 사유. 객관적 구성 요건이라고 하면 네. 해당은 될 수 있겠는데 네. 이게 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 국민들에게 피해를 어느 정도 입혔냐, 네. 그리고 탄핵을 시켰을 때 국정 운영에 어떤 타격이 오느냐 이런 종합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보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도하는 것도 지금 적절한지 여부도 국민들 간의 의견들이 다를 테고요. 이게 그냥 뭐 정무적인 고려 이런 걸 딱 빼놓고 보면 사유가 될 것도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맞는 건지. 근데 이런 건 보통은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맞는 거지 이런 건 보통 여당이 걱정하는 건데 야당 쪽에서 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어요. 자, 이 외에도 네. 이게 불형이나 규칙은 고시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고시된 걸 가지고 뭐 다툰다든지 또는 뭐 권한쟁의 심판 얘기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를 뭐 어떤 거는 대통령령으로 하겠다는 거, 이를테면 경찰국 신설 같은 거는 아마 시행령을 이제 해야 될 거고 밑에 뭐 여러 가지 징계위원회니 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신설한다느니 이런 거는 지금 고시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불형으로 네. 하겠다는 건데 네. 이게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 이상을 원래 둬야 됩니다. 네. 그런데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게 의무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거나 축소하거나 그 기간을 네. 한다면 이게 굉장히 조속하게 좀 자리 잡을 수는 있어요. 그 검찰 그 법무부 장관한테 그 인사검증권 주는 요거는 이틀 했어요. 고시.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이 고시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고시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효를 법적으로는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이 어떤 경찰 내부의 반발 등에도 불구하고 자리 잡게 된다면 아마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효력정지, 네.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헌법재판소에도 있습니다. 아,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그렇죠. 활용할 수는 있겠죠. 효력정지 예. 가처분.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는 이런 건 그래도 헌재가 조금 빨리 하더라고요. 원래 헌재가 심리 늦게 하기로 아주 유명한데. 하니까요. 예. 네네네. 문제는 이제 김창룡 청장이 7월 23일 날 임기가 그렇습니다. 끝나거나 또는 뭐 물러나라 이런 압력을 내외로부터 받고 있어서 누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거냐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얘기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있는데 이 권한쟁의 심판 이게 뭐고 가능한 건지 좀. 권한쟁의 심판은 정부 기구들 사이에 네. 내 권한이냐 네 권한이냐 네. 너한테 의무가 있냐 나한테 의무가 있냐 뭐 너한테 지휘할 수 너한테 지휘권이 있냐 나한테 있냐 이런 이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다가 물어보는 절차인데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청구인이 경찰청장이 되어야 될 텐데 네. 이러면은 윤석열 정부 측 정책을 완전히 지지하는 사람으로 청장이 교체가 되면
청구 자체가 좀 어렵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예. 가능은 하나 예. 법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청장이 바뀌면 누가 감히 인사권자한테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느냐라는 현실적 문제점을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또 고시나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네. 제도가 완전히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안만을 냈기 때문에 현 김창룡 총장은 대상이 없어요. 다툴 수 있는 대상이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고시가 나오고 부령이나 대통령령이 발령되는 것은 김창룡 청장 후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청장이 임명된 다음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까. 그 정도 꼼꼼함은 있으시더라고요. 네. 자, 오늘 이 법적 쟁점, 경찰국 신설에 대한 법적 쟁점 두 분과 함께 따박따박 따져봤습니다. 신장기업 유 과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